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학 수준이나 물리 수준이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긴 한데, 그래서 그냥 좀 꼭 필요한 건 좀 일단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벡터도 나오는데 이것도 간단하게만 좀 소개 형식으로만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벡터라고 하는 건 뭐냐? 벡터는 다음과 같이 크기하고 그 다음에 방향이 있는 것을 벡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벡터는 이것도 벡터도 수학적인 도구인데 얘네들을 더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더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A 벡터하고 B 벡터가 있다. A 벡터는 이 방향이다. B 방향은 또 이 방향이다. 그렇게 돼 있을 때 그림을 대략 그려보면 여기 A 방향, 그 다음에 이쪽에 B 방향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두 개의 벡터를 더하면 어느 쪽이 되냐면 다음과 같이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난다. 자, 그랬을 때 이 벡터는 두 개를 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시작한 데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끝나는 데까지 이걸 벡터의 합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또는 벡터 합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A 벡터하고 B 벡터를 꼬리끼리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두 개로 만들어진 패럴렐로그램, 평행사변형이죠. 패럴렐로그램의 다이아고날, 이것도 바로 뭐가 되냐면 벡터의 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벡터의 차이, 서브트랙션이죠. 근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냐면 A하고 B를 일단 꼬리끼리 연결을 해놓고 A하고 B를 꼬리끼리 연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자, 이렇게 꼬리끼리 연결을 해놓고 자, 이쪽은 A 벡터, 그럼 이쪽은 B 벡터다. 벡터는 위에다 이렇게 화살표를 표시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A-B를 계산해야 되는 거거든요. A-B라는 건 어떤 거냐면 A하고 마이너스 B를 더해주면 됩니다. A하고 마이너스 B를 더해주면 된다. 근데 마이너스 B라는 건 어떤 거냐면 B하고 반대 방향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게 마이너스 B입니다. 이 마이너스 B하고 A를 더해주면 되니까 두 개의 합은 어떤 것이 되냐면 이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이게 되겠습니다. 이게 A-B다. B의 방향은 약간 위쪽인데 마이너스 B의 방향 아래쪽이잖아요. 그죠? 빨간색. 이게 마이너스 B입니다. 그 마이너스 B하고 A를 더해가지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A에다 마이너스 B를 더한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B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안 나오고요. 나중에 필요할 때 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만 소개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디컴포지션이 있죠. 이렇게 예를 들면 요 벡터하고 요 벡터, 요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요 벡터가 되니까 거꾸로 요 A라는 벡터는 두 개의 직각으로 디컴포지션 할 수 있다. AX하고 AY하고 두 개의 컴포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A의 크기, 매그니튜드는 어떻게 계산하면 피타고리안 계산할 수가 있죠. 다음과 같이 두 개의 컴포넌트를 제곱해가지고 만일에 이렇게 직각으로 디컴포지션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까처럼 이런 방법으로 디컴포지션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실제 시험에서는 실제 우리가 다루는 거에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직각으로 디컴포지션 하는 게 대부분이죠. 자, 여기는 그냥 대략 넘어가고 아직 지금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A 벡터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A 벡터는 뭐냐면 크기가 매그니튜드가 2배인 거예요. 방향은 같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A 벡터는 어떠냐면 반대 방향에서 크기는 반이다. half.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A 벡터 됐습니다. 보통 벡터는 위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하지만 진한 기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다면 이제 도트 프로덕트라든지 아니면은 크로스 프로덕트 그런 건 이제 그때 나올 때마다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런 게 있다는 것만 일단 얘기하고 바로 다음에 넘어갈게요. 벨라시티하고 스피드인데요. 한 가지는 좀 물어봅시다. 그 캘큘러스를 공부를 했다. 한번 좀 설명. 네, 캘큘러스를 전혀 못한다. 캘큘러스라는 건 뭐냐면 뭐 데리버티브하고 인티그레이션인데 캘큘러스를 전혀 못한다. 없을까요? 캘큘러스가 좀 들어갑니다. 근데 만일에 캘큘러스를 공부를 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그분은 한 3시간 정도의 캘큘러스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계산하는 방법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계속 이제 조금씩 나오니까. 자, 그래서 벨라시티하고 스피드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항상 피직스의 앞에 부분은 이런 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캘큘러스에서도 배우고 그랬을 겁니다.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는 이런 1차원 완 디멘저널 운동에서 이걸 시간하고 포지션에 따라서 포지션 그다음에 여긴 타임에 따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다음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 두 개의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이 포인트에 대해서 슬로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슬로프는 바로 뭐냐면 에버리지 벨러시티, 위에다 바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에버리지라는 뜻입니다. V는 벨러시티, 델타 X 오버 델타 T 이렇게 해가지고 에버리지 슬로프를 계산할 수 있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에버리지 벨러시티라고 한다. 자, 그러나 만일에 이 한 점을 잡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다른 점을 잡아서 이 점을 점점 이쪽으로 다가오면서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 그때 슬로프는 바로 한 점에서의 탄젠셜한 슬로프가 되잖아요. 그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스탄테니어스 벨러시티라고 한다. 인스탄테니어스 벨러시티. 그거는 이제 캘큘러스 배운 사람들은 다 알 것이고, 그래서 인스탄테니어스 벨러시티는 한 점에서의 탄젠셜한 슬로프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에버리지 스피드하고 에버리지 벨러시티의 차이는 뭐냐? 이것도 간단히 원 디멘셔널에서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앞쪽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왔다가 다시 앞으로 간다. 이런 경우도 있지만 더 간단한 경우는 앞으로 갔다가 다시 뒤로 온다. 10m 앞으로 갔다가 3m 뒤로 온다고 생각했을 때 이때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어떻게 되냐면요, 다음과 같이 이걸 쭉 연결한,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쭉 연결한 요 벡터를 우리가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합니다. 크기는 7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보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는 7이고 포지션의 체인지예요. 처음 포지션하고 파이널 포지션 두 개를 그냥 선으로 쭉 연결한 벡터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를 들면 시간이 10초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되겠죠. 근데 디스턴스는 뭐냐면 실제로 움직인 패스의 랭스예요. 그래서 13 나누기 3이 되겠죠. 실제로 움직인 토탈 랭스는 13이니까 3이 아니라 시간은 똑같이 10으로 해봅시다. 다음 것이 될 겁니다. 이렇게. 자, 이거 뭐 됐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바로 다음에 넘어가면 스피드는 스칼라고 벨러시티는 벡터다 이렇게 써 있는데, 벨러시티는 방향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2디멘셔널로 다시 가서 또 설명을 해보면은 제일 처음에 포인트가 여기인데 파이널 포인트는 요 지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다음과 같이, 자, 다음과 같이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위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이때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몇이냐면 여기서부터 쭉 연결한 요 거리가 되겠죠. 5가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스먼트는. 그래서 이 경우도 5 나누기 총 걸린 시간 10초라고 하면 1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다음 디스턴스는 패스의 랭스니까 7이 되겠습니다. 왜냐면 여기 3에다가 4를 그냥 직접 더한 거예요. 7이 되겠어요. 시간은 10이라고 하면 그대로 아래쪽으로 1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건 필기를 해가면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대부분 다 써 있으니까. 자, 이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에버리지 스피드부터 한번 써볼게요. 위에다 발을 붙여가지고 에버리지 스피드라고 합시다. t분의 디스턴스는 몇이냐면 파이 r이 되겠습니다. 해프 서클이니까 파이 r. 자, 그 다음에 벨러시티, 에버리지 벨러시티는 어떻게 되냐면 t분의 제일 처음 포인트에서 끝점까지 쭉 연결한 이 선입니다. 따라서 2r. 물론 에버리지 벨러시티의 매그니튜드죠. 매그니튜드. 자, 그 다음에 이제 서클로 도는 건데 제일 처음에 시작한 데가 여기인데 한 바퀴 쭉 돌아가지고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왔다. 한 바퀴 쭉 돌아서 원래 위치로 돌아오게 되면 이땐 스피드, 에버리지 스피드는 어떻게 되면 t분의 2πr 이렇게 되겠습니다. 2πr. 그 다음에 에버리지 벨러시티는 어떻게 되냐면 벨러시티, 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원래 위치로 왔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만일에 그런 거 말고 예를 들면 인스탄테니어스 벨러시티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인스탄테니어스 벨러시티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여기하고 여기를 쭉 잡아가지고,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요 포인트, 요 차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랭스의 차이, 그것을 시간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 시간은 결국은 얘랑도 똑같아요. 에버리지가 아니라 인스탄테니어스 벨러시티의 크기는 스피드하고도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에버리지 벨러시티이기 때문에 한 바퀴 돌 때.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면 렐러티브 벨러시티가 나와요. 만일에 비행기도 100으로 가고 있고 로켓도 100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비행기가 볼 때 로켓의 벨러시티는 0으로 보이겠죠. 하지만 이 경우는 이제 300이라면 더 빨리 날아가니까 점점 1초에 200m씩 점점 멀어질 겁니다.
비행기는 1초에 100m씩 앞으로 가고 있는데 로켓은 1초에 300m씩 앞으로 가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리는 100m가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못 빼기 뭐냐면 그래서 VA 빼기 VB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B가 보는 A의 벨라시티죠. velocity of A relative to B.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200이 되겠습니다. 200. 되겠죠? 자, 근데 이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제 벡터의 뺄셈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비행기가 앞쪽으로 지금 3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다음에 로켓은 4로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비행기가 보는 로켓의 벨라스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V 로켓 빼기 V 플레인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뭘 해야 되냐면 로켓하고 마이너스 플레인을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플레인은 어떤 쪽이냐면 요 방향이 되겠죠. 요 방향. 그거하고 뭘 더하냐면 로켓의 밸런스를 더하니까 결국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나는 셈이 됩니다. 그렇죠? 비행기의 밸런스는 to the right지만 그거의 마이너스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VP니까 플레인이니까 to the left 되겠죠. 그거하고 로켓의 밸런스를 더해주면 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크기를 보자면 몇이 되냐면 5m/s가 되겠죠. 피타고리안으로. 자, 이런 거는 뭐 아주 세부적인 거고 그렇게 아주 중요하지도 않아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제가 수업하는 기준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내신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뭘 표준으로 하냐면요. 실제 기출문제 있잖아요. AP Physics C에 나왔던 기출문제 MCQ하고 FRQ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은 그리 많이 중요하진 않다는 얘기죠. 기본이지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그죠.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시험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뭐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acceleration. 자, 이번에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물체가 앞쪽으로 가면서 스피드가 점점 빨라지다가 다시 좀 느려졌다가 다시 빨라지고 있는 요걸 한번 우리가 VT 그래프, velocity time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도 잘 보시면은 VT 그래프에서 아까는 포지션 타임 그래프였지만 VT 그래프예요. 요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후진하는 것처럼 백워드 후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거는 없다. 왜냐하면 이게 벨라시티가 파저티브라는 거는 앞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이렇게 되려면 자동차에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약간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 이렇게 되죠. 꽉 밟으면 더 훨씬 더 이렇게 되겠지만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해서 뒤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 가고 있지만 약간 스피드가 느려지는 상태입니다. 이 앞쪽은 엑셀을 받는 중이겠죠 지금. 자, 어쨌든 두 개의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여기서도 뭘 하냐면 다음과 같이 슬로프를 구합니다. 자, 슬로프. 그래서 에버리지 엑셀레이션은 델타 V 오버 델타 T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스탄테니어스 벨라시티를 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한 포인트에서 데리버티브를 구해야 돼요. 한 포인트에서 탄젠셜한 슬로프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데리버티브를 한다.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요거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간단히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여기가 V고 여기가 T다. 돼 있어요. 자,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초다. 토탈 걸린 시간이 3초고 2m/s로 가고 있다. 자,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2 이렇게 3초 동안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2니까 토탈 몇이냐면 6이 되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에리어가 결국 뭐냐면은 움직인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요 식처럼 두 개의 포지션의 차이,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밑에 있는 에리어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티그럴을 해주면 되는 거죠. 0부터 t까지. 예를 들면 여기 t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있겠죠. 아까 우리가 한번 얘기했지만 다음과 같이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10m 앞으로 갔다가 3m 뒤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인티그럴을 하게 되면은 7이 되지 않겠습니까? 인티그럴 하면 7이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7이 되겠고 디스턴스는 몇이 되냐면 13이 되겠죠. 아까 이미 나왔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인티그럴 하면 된다. 자, 지금까지 나왔던 걸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요.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포지션을 데리버티브 한다. dt. 그럼 뭐가 되냐면 벨라시티가 되죠. 자, 포지션을 데리버티브 하면 좀 치운 데면 다 있어. 미끄러져가지고 dx dt 벨라시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벨라시티를 인티그럴 하면 뭐가 되냐면 벨라시티를 인티그럴 해주면 뭐가 되냐면 이것은 체인지 오브 포지션이 되겠죠. 델타 x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dv dt 요거 하면 뭐가 되면 엑셀러레이션이 나옵니다. 엑셀러레이션을 또 인티그럴 하게 되면 dt 0부터 t까지 뭐 이렇게 인티그럴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델타 v 벨라시티의 체인지가 됩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거와 관련해서 문제를 몇 개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을 좀 꺼내주실래요? 아까 빨간색 책 나눠드린 게 책을 좀 풀어보고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 페이지 1. 여기서 몇 개만 좀 풀어보겠습니다. 5번하고 6번, 그 다음에 7번, 8번, 그 다음에 9번, 그리고 15번. 네, 이렇게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500kg의 스포츠카가 유니폼리 엑셀레이트를 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대충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 같이 되겠죠. 그러니까 6초, 그 다음에 3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얼마나 움직였느냐 그랬으니까 요 밑에 있는 에리어 그냥 구해도 되겠네요. 뭐 인티그럴 하든지 숫자에다 넣어도 되지만 요걸 계산해도 되겠죠. 아니면 요 공식을 써도 되겠습니다. v0t 플러스 2분의 at의 제곱 이걸 써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니셜 밸런스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2분의 at에서 at가 바로 v가 되니까 파이널 벨라시티 거기다 t를 곱해주면 되겠네요. 2분의 1 곱하기 30 곱하기 6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1번 문제. 요건데 요건 좀 어려웠던 게 아닌가 싶네요. 그죠? 조금 어렵습니다. 포지션 어떻게 되느냐. 제일 처음에 0에서 1초 동안 콘스턴트 벨라시티로 움직이다가 쓸 자리가 없으니까 좀 이걸 그죠? 여기다 쓸게요. 쓸 자리가 없어서. 제일 처음에 24m/s로 가다가 그 다음에 엑셀레이션을 6으로 간다고 써 있는데 네거티브 디렉션이니까 마이너스 6인 거죠. 그래서 11초까지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식은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 옆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1초 동안 그 다음에 여기 11초까지 11초까지라고 그랬지만 엑셀레이트 되는 구간은 10초네요. 그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요 밑에는 요거부터 구해야 되니까 D1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24 곱하기 1 1초 동안이니까요. 그럼 D2는 뭘 써야 되냐면 자, 24가 이제 이니셜 벨라시티고 V0t 그 다음 시간은 몇 초를 써야 되냐면 10초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 빼기 써야 되죠. 2분의 1 at의 제곱 a는 지금 몇이냐면 6이죠. 사실은 마이너스 6이라고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10의 제곱 다음까지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부터 계산해보면 아래쪽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이는 동안의 디스플레이스먼트예요. 240 마이너스 300인가요? 그럼 마이너스 60이 되네요. 원래는 24 거기다 마이너스 60까지 두 개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36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의 디스플레이스먼트를 두 개 다 더했어요. 제일 처음 거는 콘스턴트 벨로시티, 두 번째 것은 유니폼리 엑셀러레이티드 모션 두 개를 더해봤습니다. 자, 그게 11번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몇 번이 14번입니다. 14번. 이거 한번 해봅시다. 어떤 물체를 떨어뜨렸더니 놨더니 슬라이드 다운, 프릭션리스 인클라인. 그쵸? 비탈면을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제일 처음에 1초 동안에 가는 게 있고, 그쵸? 1초 동안에 1m를 갔다. 퍼스트 세컨드. 그 다음에 트래블드 타임 인터벌 1에서 2초까지.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유니폼리 엑셀레이트 모션을 사실은 써야 됩니다. 그래서 1초 동안에 1m를 갔다. 그러면 2초 동안에 몇 미터를 갔는지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요게 1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바로 V, 여기는 T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2초인데 여기 삼각형을 한번 잘 보면은요. 여기 1,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초 동안에 삼각형 하나지만은 1에서 2초 사이는 삼각형이 3개예요. 그래서 1에서 2초 사이에서는 몇 개를 간다고 볼 수가 있냐면 3m를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식으로도 쓸 수 있겠지만 이건 간단히 그림으로 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자, 15번은 아까 했고, 그 다음에 16번 이 문제죠. 자, 벨라시티 타임 그래프인데 카 X는 제일 처음부터 어떤 일정한 벨라시티로 상당히 큰 벨라시티로 계속 가고 있었어요. 그 다음 카 2는 제일 처음에 멈춰 있다가 엑셀레이트 돼가지고 결국은 카 X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나중에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특징은 뭐냐면 카 X는 지금 움직인 거리가 40초 동안에 요만큼 움직였어요. 그 다음에 카 Y는 얼마만큼 움직였냐면 요만큼의 밑에 있는 에리어만큼 움직였어요. 그 에리어가 똑같네요. 에리어가 똑같다. 에리어가 똑같다는 건 그 시점에서 얘네들이 만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디스턴스가 똑같다는 얘기니까요. 자, 그럼 한번 읽어볼까요? T equal 20일 때는 그냥 벨라시티가 같다는 거네요. 두 개의 벨라시티가 같다. 그거밖에 없네요. 근데 Y는 여전히 움직인 거리가 요거밖에 안 되니까 그럼 X는 이만큼, 그거의 2배만큼 움직였죠. 그럼 답이 뭐가 돼야 됩니까? A죠, 그죠? Y는 여전히 아직 X 뒤에 있습니다. 20초일 때는 40초 돼서야 이제 얘네들이 만나는 거죠. 자, 그다음 17번은 40초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는데 40초일 때는 이제 그 전까지는 Y가 계속 뒤에 있다가 40초가 되는 순간 디스플레이스먼트가 같아졌고 그다음 Y는 계속해서 앞질러 나갈 거기 때문에 Y가 결국은 X를 추격해서 결국 넘어간다. 그죠? Y is passing car X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X는 계속 일정한 속력으로 가는데 Y는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추격을 해서 결국은 추월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 문제 18번입니다. 자, 그림이 다음과 같이 돼 있어요. 이때에 대한 X 그래프는 어떻게 되느냐 그랬는데 자, 요걸 보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벨라시티가 제일 처음엔 파저티브로 콘스탄트니까 여기에 슬로프가 파저티브로 콘스탄트여야 돼요. 자, 그랬다가 나중에는 네가티브로 콘스탄트니까 또 네가티브로 콘스탄트여야 돼요. 슬로프가. 바로 요 A번 그림이 되겠네요. 그럼 중간 과정은 이제 변하는 과정이죠. 어느 순간에 0도 한번 됐다가 그죠? 중간은 변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답은 A다. 자, 이어서 15번, 18번이니까 19번. 자, 이런 문제죠. 벨라시티 타임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돼 있다. 자, 제일 처음에 벨라시티가 0이라는 것은 X의 슬로프가 0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가 지금 1차식인 걸로 봐서 X에는 몇 차식이 돼야 되냐면 2차식이 돼야 돼요. 2차식이 돼야 된다. 자, 그 다음이 문제인데 그 다음에 벨라시티가 콘스탄트라는 것은 X는 어떤 일정한 속도로 계속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그림은 요건 2차식 요거 잘 맞는데 여기가 이제 틀렸죠. 요 부분이. 그 다음에 일정한 속도로 가니까 여기 슬로프가 일정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는 벨라시티가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얘가 요 부분의 슬로프가 점점 줄어서 0까지 다가가네요. 그래서 답은 D가 되겠습니다. 됐고, 자, 20번 문제입니다. 그쵸, 그래프에서 보면은 파저티브 엑셀레이션인 그래프는 무엇이냐 그랬어요. 포지션 타임 그래프니까 요거 벨라시티 그려보면 0 되고 엑셀레이션 그려보면
또 0이 됩니다. 안 되겠고 이거 벨라시티 그려보면은 콘스탄트고 액셀레이션 그려보면 0이 되겠죠. 안 되고 이거 벨라시티 그려보면 네거티브로 콘스탄트 액셀레이션 그려보면 0이 됩니다. 또 안 되네요. 자, 이거 2차식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만 보고 2차식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식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1차식. 그럼 여기는 뭐가 되냐면 파저티브로 콘스탄트가 되겠네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를 물어보는 게 파저티브 액셀레이션이 어떤 것이냐. 뭐 굳이 따지자면 요거밖에 안 되네요. D번밖에 안 되네요. 2번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거는 역시 이것도 2차식인데 뒤집어져 있는 2차식이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건 네거티브로 콘스탄트인 액셀레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1번. 자, 포지션 그래프, 즉 디스턴스 그래프하고 스피드 그래프가 지금 일치하는 거, 매치가 잘 되는 것을 찾아라 그랬어요. 자, 일단 여기에서의 슬로프가 여기에서의 높이가 되어야 되는데 높이가 0이 아니네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여기서 슬로프가 여기서 높이가 되어야 되는데 또 역시 틀렸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아니고 이게 2차식이면은 여긴 이게 1차식이면 여긴 0이 돼야 되는 거죠. 0 이렇게. 자, 이게 2차식이면 여긴 1차식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게 2차식이면 여기 1차식. 요건 잘 맞네요. 그래서 답은 그래서 될 수 있는 건 2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봤고요. 그럼 잠깐 자,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이 제일 첫 번째 숙제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냐면 프리폴을 알아야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는데 여기 뭐 복잡하게 써 있는데 우리는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7페이지예요. 7페이지. 자, 어떤 물체가 있다. 어떤 물체건 간에 지구 표면 근처에서 떨어질 때 그 액셀레이션이 몇이냐면 9.8이다. G라고 쓰겠습니다. G가 9.8이라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터 퍼 세컨드죠. 이걸 액셀레이션 듀 투 그래비티라고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9.8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10을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10m per second의 제곱 이렇게 쓰기도 해요. 10이나 9.8이나 그런 걸 사용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acceleration due to gravity 아니면 gravitational field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acceleration due to gravity 또는 gravitational field 그렇게 부른다. 알아두시고요. 그게 왜 이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일단 10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프리폴부터 얘기를 해보겠어요. 자, 그래서 어떤 물체가 아래쪽으로 떨어진다. 자, 그럼 그때 액셀레이션은 항상 제일 처음에 이니셜 밸런스는 제로로 잡고 액셀레이션 항상 G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썼던 식들을 몇 개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V는 V0 플러스 AT. 액셀레이션이 콘스탄트일 때 사용하던 식이죠. 근데 그다음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스먼트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 요 식. 세 번째 식은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D. 이렇게 세 개의 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액셀레이션은 G로 잡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 밸런스는 0으로 잡고. 자, 그래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볼 수가 있는데 V는 GT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식은 D는 V0는 0이니까 2분의 1 GT의 제곱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식은 V0는 0이니까 V제곱은 2GD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근데 여기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얘네들 그림을. 자,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리니어한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럼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림을 그려보면은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시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쿼드라틱 이퀘이션이 되겠죠. 이런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일에 떨어진 거리가 만일에 h였다고 생각하면요. h만큼을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그때 떨어질 때 걸린 시간 t는 어떻게 되냐면 t는 다음과 같이 되려나 루트 g분의 2h 이렇게 되겠죠. 다음과 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역시 또 요 D 대신에 H라고 놓고서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의 벨라시티를 구하자. 그러면 2GH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다음과 같이 구할 수가 있다. 좀 알아두시고요. 일단 1차원 운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식을 써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같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은 이제 아직 우리가 안 배운 내용에서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들어온 어버드가 있어요. 위쪽으로 던질 때에 대한 거. 여기까지만 오늘 내용하고 문제를 풀어볼 계획입니다. 자, 그림도 그려져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냐면 아래쪽에서 쏘아가지고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스피드가 점점 느려지는 운동입니다. thrown upwards. 자,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자, 제일 처음엔 스피드가 상당히 빨랐을 겁니다. 상당히 빠른 스피드였다가 점점 올라가면서 스피드가 점점 느려지는 거죠, 이렇게. 느려집니다. 느려지다 나중에 0이 되는 거죠. 나중에 0이 되었다가 다시 스피드가 점점 빨라지다가 아래쪽에 내려왔을 때는 스피드가 가장 빠를 것입니다. 이런 식의 운동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거는 올라갈 때 엑셀레이션이야, 내려갈 때 엑셀레이션이야. 엑셀레이션은 항상 아래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벨라시티는 항상 움직이는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거고, 엑셀레이션은 항상 아래쪽을 향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움직이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아서 이렇게 제일 처음에 움직이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잡게 되면은 엑셀레이션은 항상 네거티브인 거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레이션 마이너스 G라고 쓰겠습니다. 뭐 어떤 학교에서는 G에다가 G 자체를 마이너스 9,8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하고 G는 그냥 매그니튜드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G 하면 마이너스 9.8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9.8 미터 퍼 세크예죠.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식을 또 아까처럼 또 써보면은 이니셜 밸런스가 이번에 있어요. 그래서 V0 플러스 8인데 A 대신에 마이너스 G니까 마이너스 GT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D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의 제곱 이렇게 쓰고요. 그럼 세 번째 식 뭐냐?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은 2AD 2GD 이렇게 되겠죠. 다음 같은 식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것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각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제일 처음 얘는 지금 어떤 그래프가 될 거냐면 이런 그래프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럼 두 번째 포지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디스플레이스먼트 그래프 이렇게 될 겁니다. 2차 식인데 뒤집어 놓은 거. 그죠? 이런 형태 될 거예요. 여긴 V0. 자, 이게 올라간 높이고 이건 떨어진 높이입니다. 올라갔다 떨어지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하고 지금 다시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 똑같습니다.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하고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똑같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맥시멈 하이트.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시간. 그럼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거리 어떻게 될 것이냐? 맥시멈 하이트에서는 제일 꼭대기에서는 벨라시티가 0이 됩니다. 왜 0이 되느냐면요. 자, 올라갈 때는 벨라시티가 위쪽으로 파저티브예요. 하지만 내려갈 때는 벨라시티가 네거티브죠. 따라서 제일 꼭대기에서는 한 번 0이 됩니다. 비록 벨라시티는 0이 되지만 엑셀레이션은 마이너스 G라는 것도 잘 주의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그림을 보면은 이 포인트에서도 높이는 0이지만 슬로프가 분명히 있어요. 네거티브 G로서 주의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 V가 0이라는 식을 이 위에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 넣어주면은 제로는 V0 마이너스 GT 이렇게 되겠죠. 자, 따라서 T는 몇이 되냐면 V0 나누기 G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일 마지막 식 여기다도 또 0을 넣어야 되죠. V에다가. 그럼 제로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마이너스 2G D 대신에 H를 쓰겠습니다. 자, 그럼 H는 구해보면은 V0의 제곱 나누기 2G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하고 내려가는데 걸린 시간이 똑같기 때문에 올라갔다 떨어지는데 걸린 토탈 시간은 뭐가 되냐면 이 올라가는 시간이 딱 정확하게 2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얘기를 하자면 V0를 2배로 하면은 이걸 2배로 하면은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 몇 배 되느냐? 2배 된다. 높이는 몇 배 되느냐? 4배 된다.
높이는 내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요. 자,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는 근데 우리가 일단은 2차원 운동, 프로젝타일 모션이라든지 아니면은 수평으로 던지는 운동,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 할 거고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를 몇 개 더 풀어보겠습니다. 자, 역시 문제집으로 다시 돌아오시면은 그 숙제에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자, 몇 페이지냐면요. 예,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3페이지. 조금 뒤로 가서 13페이지 53번. 이렇게 8문제만 풀어보시면 합니다. 문제집에다 좀 표시 좀 해놓고 좀 풀어주세요. 자, 54번 문제. 에어 리지스턴스가 거의 없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는 에어 리지스턴스가 있으면 안 돼요. 종이 같은 거 떨어뜨려 보면 알겠지만 에어 리지스턴스가 있으면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죠. 스피드 오브 2kg 스피어가 0.2m만큼 떨어지는데 떨어지게 되면 스피드가 어떻게 되냐 그랬죠. 아까 했던 식 한번 다시 써봅시다.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2ad. 자, 근데 이니셜 밸런스는 없고요. 그 다음 v를 구하는 게 지금 목적인데 루트 2ad 이렇게 되겠죠. 액셀레이션은 10이라고 그랬죠. 9.8이지만 대략 10, 0.2. 자, 그러면 2가 되겠네요. B번. 자, 5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돌멩이를 떨어뜨렸다. 45m에서 떨어뜨렸다. 그렇게 써 있네요. 예. 지금 이건 아직 우리가 안 배웠네요.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다음 시간에. 55번은. 56번. 조금 어렵지만 해볼게요. 이건. 자, 높이 h에서 떨어졌더니 v1이 되었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럼 v1의 제곱 마이너스 제로의 제곱은 2gh. 일단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v1으로 아래쪽으로 던졌더니 바닥에 떨어질 때 v2가 되었다. 그렇게 써 있어요.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은 역시 2gh. 아래쪽 방향을 지금 플러스 방향으로 잡고 지금 식을 썼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두 개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데 두 개를 같다고 놓으면 되겠죠. 얘하고 얘가 지금 같네요. 2gH로서 같으면 되니까 v2의 제곱 마이너스 v1의 제곱은 v1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v2의 제곱은 2v1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양쪽에다 루트를 씌우면 뭐가 되냐면 답은 C가 되겠습니다. 56번이었고요. 5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위로 던졌다. 위로 던진 게 아니라 위로 던졌죠. 2m의 높이에서 위로 던졌답니다. 자, 맥시멈 하이트는 스타팅 포인트로부터 3m라고 써 있네요. 그 다음에 다시 5m를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졌을 때 토탈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어떻게 되냐 그런데요. 제일 처음에 이게 2.
그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m. 그럼 다시 여기로 떨어졌죠. 5m를 떨어졌다. 네,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어디냐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났으니까 디스플레이스먼트는 몇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m 빌로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9번. 400m 클리프에서 물체를 하나 떨어뜨렸다. 있는데 What is the distance object traveled during the first 6 seconds 이렇게 써 있죠. 자, 400m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V0t 플러스 2분의 AT의 제곱 이 식을 써야 되죠. 자, V0는 없는 거고 A는 몇이냐면 10이고요. 앞에 2분의 1 있어야 되고 그럼 T는 6이니까 66, 36 이렇게 되겠죠. 요 계산해야 되네요. 180m인가요? 6초 동안에 180m 떨어진다. 자, 그 다음에 61번. 버티컬리 위로 던졌다. 이렇게 써 있네요. 맥시멈 엘리베이션에서 제일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제일 꼭대기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거에 대한 그래프, 벨라시티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꼭대기에서 벨라시티는 0입니다. 0. 하지만 슬로프는 분명히 네거티브죠. 아래쪽을 향합니다. 네거티브. 따라서 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2번. 마지막 문제. 공기 저항, 에어 프릭션이 없다. 공기 저항이 없을 때 9.8로 떨어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렇게 써 있는데요. 예, 바로 여기 이 A번은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까요? V-V0 equal A, T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A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 바로 T분의 V-V0예요. 시간에다 T에다 1초를 집어넣으면 V의 체인지가 바로 이 액셀레이션인 거죠. 그래서 일단 A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B는 왜 틀리냐? 스피드가 9.8이다 아니죠. 그 다음에 each 세컨드에 9.8m 간다 이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퍼스트 세컨드에 9.8m를 떨어진다 이것도 아닙니다. 2분의 1 gt의 제곱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죠. derivative of the distance, derivative of the distance는 벨라시티죠. 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2번까지 했고, 그 다음 숙제는 여러분들이 꼭 해오셔야 돼요. 안 해오시면은 뭐 별로 방학 동안에 얻어가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숙제가 핵심이고, 숙제는 최신 기출 문제, 최신 10년 거를 갖다가 섹션별로 그렇게 쪼갠 거거든요. 이 노트는 10년 이전 거고요. 숙제로 올라와 있는 온라인 문제는 최신 한 10년 이내 문제들을 다시 토픽별로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신 경향이 맞습니다. 꼭 다 풀어오셔야 됩니다.